안녕하세요, 도재입니다. 저는 평소에 오즈모 포켓3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6개월 차인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 중 한 명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비교도 해볼 겸 빌려와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완전 일반인 입장에서 에이스 프로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보던 액션캠들에 비해서는 사이즈는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딱 보는 순간 컴팩트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렌즈 부분은 1.3인치 렌즈를 넣어서인지 본체에서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 밑을 열어보면 충전 포트와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전 모델은 배터리 있는 부분과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분리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배터리를 넣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1650MHz로 46분 정도면 완충할 수 있고 4K 영상 기준으로 10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마운트를 연결할 수 있는 결착부가 있었습니다. 프로를 빌려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인데 플립 스크린이라고 해서 화면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으니 편할 것 같습니다. 에이스 프로를 켜게 되면 렌즈가 있는 전면부에는 화면이 아니라 카메라 상태값이 표시가 됩니다. 플립 스크린을 쓰고 있어서 앞쪽에는 간단한 정보만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괜찮다고 느낀 부분인데 마운트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결속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가져다 대면 착하고 붙기 때문에 결속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플립 스크린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다고 느낀 게 다른 액션캠들은 후면부에 있는 화면이나 전면부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촬영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카메라를 바닥에 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에이스 프로 제품은 액정을 위아래로 올릴 수 있으니 바닥에 놓는 환경에서도 확인이 용이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촬영 모드 지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초광각 모드 지원이 안되는데 에이스 프로는 지원돼서 좋았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3가지 정도로 화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광각, 광각, 일반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광각으로 설정하게 되면 손떨방은 지원이 안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넓은 화각을 원할 때 선택지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모드가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인스타 제품이야 워낙에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긴 한데 카메라 자체에서 선택이 가능한 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일상 영상 위주 촬영으로 크게 쓸 일은 없긴 하지만 타임시프트, 타임리프, 루프 레코딩, 스타랩스 등 다양한 기능은 활동적인 분한테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색감입니다. 화질은 이제 모든 액션캠들이 다 4K는 기본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 각자 취향에 맞는 색감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이 에이스 프로를 사용해 찍은 영상이고 오른쪽이 오즈모 포켓 3를 사용해 찍은 영상입니다. 찍은 시간대는 오후 1시쯤으로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거는 오즈모 포켓 3가 더 비슷합니다.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색감이 보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따뜻한 느낌의 촬영을 원하신다면 에이스 프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8K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스타 360이 원래 물 빠진 색감으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물 빠진 색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풍경을 담을 때는 따뜻해 보여서 좋은데 인물 영상을 담을 때는 오즈모가 더 잘 담기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영상은 일반인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모드를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보통 오토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 모드로 진행했고 동일한 화질과 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저조도 촬영입니다.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센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센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영상처럼 오즈모랑 비교했을 때는 야간 촬영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포지션이 다른 제품이다 보니 비교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넣은 이유는 여태까지 나온 액션캠들 중에서는 가장 센서가 커서인지
노이즈와 빛 번짐이 적어서 장점으로 넣었습니다. 액션캠의 가장 약점이 야간 촬영이기 때문에 여행 유튜버 분들을 보면 야간 거는 보기가 조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에이스 프로 정도 결과물만 나와도 영상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물리 버튼입니다. 우선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체 위쪽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으로 바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버튼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빠르게 촬영 버튼을 누르고 촬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플립 스크린을 채용한 만큼 스크린을 들어 올리거나 터치 시 녹화가 되는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저조도입니다. 장점에도 넣고 단점에도 넣은 이유는 오즈모 포켓3와 에이스 프로의 포지션이 다르긴 하지만 에이스 프로가 더 늦게 나온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저조도 성능이 아쉬워서 다시 단점에도 넣었습니다. 일반 액션캠들에 비해 훌륭하긴 하지만 2024년을 겨냥한 제품치고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 프로는 최신 제품이다 보니 확실히 다양한 기능과 8K 지원까지 하는 등 향상된 화질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야간 촬영 모드가 일반 액션캠들에 비해 뛰어난 건 맞지만 조금 아쉬움을 줬습니다. 처음 사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더 다양한 액션캠들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해본 제품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초기부터 함께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도제였습니다.